자, 오늘도 인천사회서비스원 들여다보기. 이 시간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속한 다양한 복지시설과 사람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죠. 자, 오늘은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인천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장정윤 전문 강사님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장애인 관련 이야기 계속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보다는 좀 편안하시죠? 네. 세상 이치라는 게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느는 법이랍니다. 근데 강의를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이제 그동안 뭐 친숙한 데보다는 뭐 처음 강의하시는 데가 굉장히 많으실 거 아닙니까? 처음 하는 데도 많죠. 네. 이제 그럴 때 갈 때는 저는 아직도 이제 뭐 저도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오랫동안 방송을 했지만 이렇게 긴장이 되거든요. 스타트할 때는 조금 마음이 떨린다거나 실수하면 어떡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강사님의 그 마음은 어떠십니까? 지금 제가 그 마음입니다. 그 항상 그 강단에 설 때마다 좀 떨리고 그러시나요? 네. 긴장이 안 되면 오히려 실수하게 돼 있어요. 네. 네. 자, 그래서 늘 이제 좋은 그런 강의를 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보람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장애의 종류 그리고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어떤 학대의 유형이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장애가 있는 분에게 이런 게 학대일까 아닐까 그 뭐 구분하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그냥 하나의 사례를 네네. 한번 또 OX 퀴즈로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네네. 이거를 하고 이제 자세하게 학대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네. 예. 저한테 내주세요.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이게 배려입니다. 네네. 혼자 이렇게 하면 참 쑥스러운데 네. 옆에서 또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요. 장애인이 잘못 알아들었다고 소리 지르고 윽박거리는 행위는 학대일까요? 아닐까요? 학대. 학대. 어떻게 학대라고 생각하세요?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 자체가 네. 뭐 자기 친구나 평소에 아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윽박 지르고 그러겠습니까? 네.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니까 저는 학대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학대에 대해서 또 종류가 있겠죠. 네. 이런 학대가 어떤 학대인지 지금 기대를 해주세요. 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방에 혼자 가두고 외출을 금지한 경우 이는 방임이지 학대는 아니다. 그거는 좀 애매하네요. 옛날에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이 네. 그 자녀가 이제 장애인이셨는데 아침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갈 때는 문을 잠그고 점심 때 되면 꼭 잠깐 갔다 올게 그러면 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그랬더니 우리 애 밥 줘야 돼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자물쇠로 잠고 다니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나갈까봐 또 그러는 네, 거죠. 네. 보호하는 의미에서. 그 아이가 점점 크니까 이 여자분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제 힘으로 밀려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랬다 그랬는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제가 장애라고 그걸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 학대라고 뭐 자식이 사고 날까봐 그랬는데 그게 학대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정답은? 이 부분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사실은. 네네. 어떠한 상황으로 해서 내가 다 밥이랑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고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네네. 또 아예 무관심하고 너는 그냥 장애인이니까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사항은 조금 애매모호하면서도 복합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제가 조금 전에 조금 궁금증을 더하기 위해서 유형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잠깐 하면은 우리 감금이라고 해서 집에 가두어두는 것을 신체적인 학대라고 합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혼자 두고 외출을 했을 때 뭐 이분에게 다 나는 갔다 오겠습니다. 네, 언제 옵니다. 뭐 네, 이럴 네. 경우는 사실은 같이 데려갈 수 없을 경우에는 학대라고는 또 제가 봐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너는 나를 따라다닐 수 없어라고 이제 방치를 하면서 놔뒀을 때는 이게 신체적인 네. 학대가 되고 또 마음에 상처를 준 거잖아요. 네. 무서움, 공포 이런 거는 또 정서적인 학대로 같이 갈 수 있어서 학대 유형은 다
단순하게 무슨 학대라는 유형이 있겠지만 또 알고 보면 이렇게 복합적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옹호기관에서도 이런 민원이 왔을 때 굉장히 애를 쓰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기 알겠습니다. 위해서. 네. 오늘 그래서 우리 강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신 거예요.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이 착오가 없어질 테니까. 근데 이런 이제 좀 본론에서 동떨어진 얘기일 수는 있는데 이 TV 뉴스나 뭐 신문 같은데 보니까 왜 젊은 부부들이 갓난의 아기를 혼자 두고 게임을 하러 갔다가 아이가 뭐 사망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방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그런 거는 분들은 완전히 처벌을 받더라고요. 네네. 이번에 저도 이제 하나의 사례에 넣었다가 뺐는데요. 아이를 목욕탕에다가 물을 담가가지고 아이를 목욕시킨다고 물을 담가놨는데 네네.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아이는 물에 빠져서 어린아이니까 빠진 네네.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망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방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 모든 것이 이렇다라고 딱 단정짓기보다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학대가 될 수 있고 아닐 수 있지만 일단은 게임을 하려고 나갔다는 거는 아이를 방치했기 때문에 이건 방임에 속합니다. 네. 또 계속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모든 상황에 요즘은 성이라는 게 따라가면은 처분도 거의 배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장애인이 싫다고 표현했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그냥 나는 너가 이뻐라고 만졌을 때 이것은 성적 학대일까요? 학대죠. 네. 네. 그리고 싫다고 또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조금 전에 막 소리를 윽박 지르거나 이것도 공포감이 있지만 몸을 갖다 대면서 성적인 학대는 이 처분에 네. 배가 된다는 거. 이거를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네. 우리가 저 비장애인을 예를 들면 그런 네. 사람들에게는 이쁘다고 함부로 안 만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장애 있다고 함부로 만져요? 싫다는데도. 저는 그건 단호하게 학대다. 그렇게 아이고. 보겠습니다. 멋지십니다. 다음 멋지십니다. 사례 네. 또 얘기해 주시죠. 장애인의 월급을 가족이 대신 받아 생활비로 쓰는 것은 학대가 아니다. 이거 역시 참 애매모호합니다. 애매하네요. 왜냐하면 식구니까. 네. 그 어떻게 그건 판단을 그래서 해야 됩니까? 요거는 이제 장애인 요거는 이제 학대라는 걸로 제가 사실은 가지고는 왔는데요. 제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가도 사실은 본인이 스스로 돈을 관리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관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할 네, 줄을 모르니까 네, 예, 이러다 보니까 보호자분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보호자분이 원칙적으로 말하면 너의 장애연금, 너가 버는 돈을 내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너가 우리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니까 생활비를 어느 정도 쓴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너는 우리 식구고 너가 벌어오고 이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노후 준비 없이 저축도 한 푼 없이 계속 쓴다면은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설명을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활비로 쓴단다라는 설명이 있다면은 그거는 그것까지 학대라고 하면 너무나 또 이거는 가족으로서 네, 네. 굉장히 아닌 거죠. 그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좀 장애를 가지신 분이 글을 좀 알고 그런다면 너가 받는 장애연금을 우리가 이렇게 생활비로 조금씩 쓰고 있단다 하고 같이 사인을 해. 그럼 너무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제 글을 그렇지만, 모르실 수도 있고. 네,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네. 이제 인권 강의와 장애 학대 예방 교육을 하지만 제 주는 사실은 금융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분들을 많이 만나는 것은 금융 교육으로 만나는 거예요. 네. 금융 교육으로 만나는데 저부터라도 제가 우리 아이에게 용돈을 주거나 솔직히 아이들이 누군가한테 만나면 돈을 받아오잖아요. 네. 저도 사실 함부로 썼습니다. 아이에게 이거는 큰 돈이니까 엄마한테 맡겨 하고 사실 썼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장애인 부모님이 돈을 함부로 쓴다고 이거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이래 하기에는 사실 애매하죠. 비장애인 부모로서 이거는 굉장히 잔인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네, 네. 그리고 또 막 서로 한다. 이거는 우리 비장애인 부모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사실은 흔치가 않거든요. 네, 이 네. 경제 개념이 있지 않으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자녀에게 너무 사실은 장애연금을
그 장애인에게 쓰지 않고 함부로 가족끼리 쓴다든가 이랬을 때 이제 해당되는 네. 거라고 봅니다. 지나친 경우에.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예, 결국 당연히 생활비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사례입니까? 사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사례가 예. 많아지면은 듣는 분들이 너무 기대가 돼요. 다음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이제 학대의 사례에 대해서 장애인 학대 사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혹시 이 장애인 학대에도 어떤 뭐 특징적인 게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장애인 학대 종류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네, 네. 장애인 종류에는요. 신체적인 학대, 그리고요. 그다음에 정서적 학대, 성적인 학대, 네, 네.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소리를 지르고 윽박 지른 것이 바로 정서적인 학대였습니다. 네. 예, 정서적인 학대고 혼자 장애인을 방에 가두어 두었을 때는 이게 감금이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학대.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사례를 든 싫은데도 계속 몸을 만지작한 것은 성적인 학대. 그리고 바로 내가 월급을 타왔는데 나의 월급을 한 푼도 주지 않고 마음대로 착취하는 사람들. 네. 이런 거는 경제적인 착취가 되겠죠. 네. 그리고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도 지불하지 않고 나를 그 상태로 두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 방임, 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함부로 먹인다거나 네. 이랬을 때 이제 이거를 이제 유기 방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증상을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학대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이거를 참 구분하기가 또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어떤 증상을 보고 내가 이거를 이런 학대라고 할까? 여기에 네. 대해서 한번 좀 네. 알아보겠습니다. 그거 네. 궁금합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신체적인 학대. 네. 신체적인 학대는요. 요건 이제 장애인의 화면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좀 특징도 먼저 좀 말씀드리고 학대 종류를 그러시죠. 좀 하겠습니다. 행위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가까운 사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이 강의를 그죠? 행위자가 주변인이라는 거. 예, 주변인이고 장소는 다양합니다. 우리 장애인분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유형은 조금 전에 제가 5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 경제적인 착취가 가장 많습니다. 의외네요. 네, 가장 많고요. 특히 이제 뭐 또 장애인분들 휴대폰 공짜 네. 폰. 이 사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음. 공짜라고 꼭 가족들이 주변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 휴대폰 공짜예요, 오세요라고 해서 공짜 폰은 맞아요. 맞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폰을 하나 만들어서 대포 통장으로 만든다거나 또 휴대폰을 되팔아서 대출을 일으키거나 빚을 지게 한다거나 그런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착취가 많지만 또 당하는 사람들은 복합적으로 당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학대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신체적인 학대는요. 일단 몸에 신체적으로 아무래도 피해가 가겠죠. 네. 그다음에 상처나 부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체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뭔가 오래된 맞은 흔적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원치 않는데 막 문신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 너 이거 하면 멋있어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가혹행위 자고 싶은데 못 자게 한다거나 네. 네. 배가 고픈데 굶거나 이런 거 고문 현상이죠. 이러다거나 아니면 나는 약을 한 알만 먹어야 되는데 과도하게 왜냐하면 막 자폐 증상이 있으면 막 소리 지르니까 네. 그거를 좀 빨리 잠재우기 위해서 한 알 먹어야 될 걸 막 2알을 먹인다거나 이런 거는 약물 가다 투여잖아요. 네. 내가 의사도 아니면서 이런 것들은 신체적 몸에 이상을 주기 때문에 신체적인 학대가 된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바로 아래 보듯이 또 신체는 우리가 어때요? 상해, 폭행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바로 상해일 경우는 7년 이하에서 7천만 원. 그리고 이제 낮은 거는 고개를 시키는 경우는 1년 이하에서 1천만 원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또 정서적인 학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서적인 학대 화면을 넘겨줘. 정서적인 학대는요. 바로 공포감을 주는 위협. 근데 사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누구나가 살아가면서 우리 공포감은 다 좋습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똑바로 해! 하고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렇죠. 네. 나와 다르게 나는 좀 빨리 했으면 하는데 아이가 좀 느릿하게 하는 또 성향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네. 네. 또 그런 사람 대화를 나누다가 느리면은 좀 말 좀 빨리 해!
한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 상대편에게는 굉장히 불쾌감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학대라는 거죠. 학대. 그래서 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리고 강제적으로 종교 활동을 시킨다거나 네, 이런 네. 것들이 바로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학대를 이렇게 했을 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이 정서적 학대는 네. 근데 사실 그 입증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 두 그렇죠.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일 수도 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런 걸 봤을 때 바로 뭐예요? 이 사람의 증상을 봐야지 되겠죠. 증상을 그렇군요. 보면은 사람을 보면 좀 회피를 한다거나 네네. 또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봐도 회피할 수 있고 음. 뭔가 좀 불안해 보이고 네, 네. 뭔가 좀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막 경각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네. 걸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막 긴장하거나 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수면 장애를 일으킨다거나 네. 막 마음이 습관적으로 이제 정서 학대를 받으면서 그렇죠. 평상시에 일으킬 수 있는? 안 그러던 사람이 네네. 갑자기 막 주눅이 든다거나 이런 거를 좀 살펴보고 저 사람은 누군가한테 뭔가를 좀 당한 거 네,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러다 보면 어때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네.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나는 못난 사람이야. 네. 이런 증상을 좀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100% 확신한다면 이것도 또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이제 요런 그 사람이 안 그럴 때 이런 증상이 보일 때 음. 살펴봐 달라는 거지. 사람마다 또 뭐 계속 그런 조금씩 사람이 다를 수도 있어요. 있겠죠. 그런 경우까지 저 사람은 학대당했다. 이건 아니고요. 네, 이제 네. 평상시에랑 다른 행동을 보이는 네, 이런 증상을 말씀드립니다. 네. 예. 다음은요? 그다음에 이제 성적 학대를 보겠습니다. 네. 예, 성적 학대는 우리가 좀 워낙에 이슈가 되고 뉴스에도 많이 봤기 때문에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예, 성희롱은 뭐예요? 희롱하는 거죠. 와 이쁘다. 뭐 이쁘다 하면서 눈을 희끗희끗하는 뭐 시각적인 이런 거 있고 네, 네. 추행은 뭐예요? 우리 지하철에서 보면은 몸을 막 갖다 댄다든가. 네, 예, 네. 성폭력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강간 이런 네. 쪽이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성희롱도 성적인 학대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성희롱은요, 우리 비장애인들이 지나가다가 누가 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은요, 경찰이 오지 않습니다. 네. 왜? 둘이 해결하세요. 네, 근데 네. 추행은 몸이 오가니까 경찰이 오지만 우리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모든 것이 내가 추행을 당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을 성희롱하는 것은 이거는 바로 경찰이 오가는 처벌감입니다. 네. 비장애인하고는 이런 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에 마치면서 말씀드린 성에 관해서는 처분이 따블이다. 네. 예, 조금 전에 보면 5년, 7년이었지만 여기는 최소가 10년이라는 걸 꼭 알고요. 특히 이제 우리 발달 장애인 분들이 많이 당하는 것이 성적 학대입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외형상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처벌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1억 원. 이하의 벌금, 1억 원 이하의 벌금. 네. 네. 그럼 우리들이 봤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성적 학대를 당한 게 맞을까?라고 보는 거는요. 네, 바로 네. 뭔가 얼룩이 져 있거나 이제 금방 나왔을 때는 옷에 뭔가 피가 묻어 있거나 네네. 아니면은 성적으로 좀 불안해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네네. 아니면 특히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으로 이런 좀 행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는 얘기를 한다거나 네, 이랬을 네. 때는 우리들이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다 그 전문가의 눈에는 그 증상들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죠. 네.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좀 깊게 네.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가 좀 이상한데 그거를 판단하지 못할 때는 또 기관에서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 기관에 이런 일이 당했을 때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는 네, 이제 다음 네. 주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네. 그때 내가 판단하지 못하면은 또 주변에 아니어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럴 것 같으니까 하는 거니까 판단이 아니어도 그럴 때는 또 기관에 알려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리고 말씀해 또 주신 게 예. 또 있나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실 게? 경제적인 차치를 당했다는 거는요. 한껏 경제적인 차치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첫 시간에 이 교육이 생겨난 이유가 학대 예방이 생겨난 이유는 바로
신안의 염전 사건, 네, 예, 네. 노예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긴 세월 동안 일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한 행위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재산을 빼앗는 행위, 그리고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 근데 염전 사건 이후에도요, 우리 서울 잠실 운동장에도 17년 동안 운동장에 청소를 시키고 한 푼도 주지 않아서 그런 일이 예, 있었습니까? 예,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랬을 때 경제적인 착취고, 우리들이 주변에서 봤을 때 그분들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약간 장애인 같다 그럴 때는 그분에게 월급은 받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그냥 살며시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식당 같은 데는 그분들이 말합니다. 이분은 오갈 곳이 없어서 우리가 재워준 것만 해도 큰 돈입니다. 네, 라고 네. 하지만 그거는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네.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장애인 복지 금지 행위에서 이런 처분감은 최고 7년 이하부터 최저는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있습니다. 네, 네. 자, 명의를 도용해서 재산을 가로채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요 사건이 네. 최근의 사건입니다. 네. 명의도용. 예. 아까 말씀하신 대포폰 같은 거. 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건 또 제가 가는 보호작업장 우리 인천의 사건입니다. 실제적으로 작년 8월에 저는 항상 장애인분들께 공짜포를 믿지 말아라. 네. 혹시라도 하고 싶으면 꼭 보호자님하고 같이 가라 했는데 진짜 엄마하고 같이 갔어요. 네. 같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달에 400만 원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통신사 알아봤더니 그 통신사에서 바로 명의를 도용해서 다른 폰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대출을 일으킨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아직까지 올해는 제가 다시 가지 않아서 올해도 이제 인권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가서 좀 그 결과를 알고 싶어요. 네, 어떻게 네. 처분이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도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네, 해서 네, 네.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과 그 부모 여러분들께서도 네. 이 휴대전화, 공짜폰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장애인분들 부모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저희 라디오를 듣고 계신 또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 저희가 이제 장애인 생활신문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생활신문에도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저희가 기사로 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유기 네, 방임이 네. 있습니다. 예. 그것도 또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유기 방임은 바로 장소에 버리고 연락을 끊는다거나 의식주를 소홀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중증 장애인 같은 분들은 내가 스스로 내 방을 청소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네. 방을 지저분하게 건강상의 을 해칠 정도로 네, 네. 치우지 않는다거나 이랬을 때는 가족도 유기 방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랬을 알겠습니다.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라 할지라도 항상 위생 상태를 청결하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네. 방임에 해당이 될 수 그렇죠. 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발달 장애인 같은 분들은 충분히 본인 방을 치울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내 방을 청결하게 하는 이런 네, 거를 네. 좀 방법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을 자꾸 하다 보면은 네, 그렇죠. 그분들도 이제 개선이 될 테니까요. 네. 저희 신문사에서도 그 배달을 하는 발달 장애인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습득을 시키면 네. 그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 정도는 하시더라고요. 장애인분들이요, 일을 못한다가 아니라 저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많이 가는데요. 네, 그분들이 한 다 완성품이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네. 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충분히 교육을 하면 할 수 있고, 조금 전 같은 경우는 이제 중증 장애인분들은 하고 싶어도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가족분들께서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청결하게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요. 그러면 진짜 오늘 한 거는 학대를 하면은 이런 처분이 있습니다. 네, 라고 네. 했는데 그럼 진짜 그런 처분을 받은 판례 사례가 있습니까? 네, 이런 네.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천 장애인인권 옹호기관 장정윤 전문 강사님과 함께 좋은 얘기, 도움이 되는 얘기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중한 자리에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